이번 강의에서는 그 C 프로그램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구조에 맞춰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 강의에서는 그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하고 그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들, 뭐 하드웨어와 비교해서 가지는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프로그램과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또 만들게 되는데, 그런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 종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C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굿 프로그래머가 될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자, 그런 거의 첫 발로서 이제 C 프로그램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C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명령어들의 집합. 그래서 그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떠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기술한 문서라고 했어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을 이제 의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이라는 건. 자, 그러면 C로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C 언어는 블록 구조를 가지는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블록을 C에서는 이 하나의 블록이 이제 나중에 함수라는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부르는데, 그래서 C 언어로 나중에 프로그래밍한 것을 살펴보면은 함수들의 집합으로서 보여져요. 그래서 a set of functions, 함수들의 집합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C 프로그램은 결국은 우리가 외형상으로 딱 보면은 블록들의 집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잠깐 얘기했겠지만 함수는 반드시 이름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개의 함수가 있지만 그 함수들은 절대 중복되지 않은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름 중에서 반드시 C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어떤 C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함수들 중에 반드시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모든 C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구동을 시작하는 진입점이라고 그랬죠.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없으면 C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의 집합인데, 그런 함수는 하나의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 그 내부의 명령어들로서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로서 이루어지겠죠. 요 블록 사이에. 그래서 다른 말로 C는 블록 구조 언어라고도 얘기해요. 블록 스트럭처드 랭귀지다라고 C 언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블록은 반드시 중괄호로 둘러싸인 프로그램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블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한 블록 내부에 또 다른 블록이 존재할 수 있다. 즉, 한 개의 블록이 있으면 이 내부에 또 이렇게 블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든 블록이 함수는 아닙니다. 함수도 하나의 블록이지만 블록은 함수다. 함수는 블록이에요. 근데 모든 블록은 함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하나의 블록이 될 수 있지만 블록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함수가 되지 않죠. 즉, 블록 내에 또 블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블록은 됩니다. 그래서 블록,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중첩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록 내부에 또 다른 블록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그 블록의 설정은 전적으로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블록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모든 함수는 하나의 블록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게 뭐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간단한 함수 개념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라는 거는 인풋을 어디 입력을 받아 가지고 어떤 그 입력을 가지고 특정 작업을 수행해 가지고 어떤 작업의 결과를 생성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명령어들의 집합, 명령어들의 블록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 입력으로 받는 그 어떤 값들을 입력 매개 변수라 그러고 이제 그 어떤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고 뭐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그 반환하는 거를 이제 보통 그 작업 그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 그 결과를 반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환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수는 간단하게 보면 인풋을 받아서 처리해서 결과를 내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I4라고도 얘기하는데 I4라고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의 함수. 전 시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모듈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 모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모듈이 집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C도 이런 C에서는 이런 함수가 하나의 모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함수들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함수 하나는 인풋을 받고 그것을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반환해주는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명령어들의 블록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런 함수 중에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user func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즉 C가 제공해주지 않는 함수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많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들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지 않고 C가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 주로 입출력 관계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연산 관계, 뭐 데이터 조작에 관련된 것, 즉 데이터를 정렬을 시킨다든지 데이터를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C 언어가 아예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가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 갖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서관 개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도서관에서는 많은 책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 책을 여러분 찾아서 갖다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C에서 어떤 함수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가 내가 필요로 한가 하는 걸 찾아서 그 함수를 여러분이 가져다 씁니다. 가져다 쓰는 것을 호출한다고 해요. 함수를 호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C가 어떠한 라이브러리 펑션을 제공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개의 개념을 잘 개념을 갈무리 해가지고 알고 있어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하나의 함수는 이런 인풋과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요. 함수 만들 때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거 하나 예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C 프로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했죠. 이 함수가. 자, 이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앞에는 반환형, 그리고 이제 함수명, 그리고 소괄호 치고 요게 이제 매개 변수들의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 함수에서 이 매개 변수가 입력 값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이 요 이제 중괄호 이루어진 블록이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그 프로그램.
코딩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실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길동이 엄마가 길동이한테 지금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라면이 없어서 길동아 돈 가지고 가서 라면 사와라 하고 얘기를 시킵니다. 일을.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냐면 길동이를 호출하는 거죠. 길동이를 불렀어요. 나는 길동이를 쓸 수 있어. 길동이가 일종의 길동이를 이 엄마가 만들어 쓴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엄마 입장에서 보면 길동이는 유저 펑션이에요. 엄마가 길동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엄마가 길동이를 함수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를 호출하면 길동이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 길동이라는 함수가 돈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라면 가게에 가죠. 라면 가게에 가서 라면을 이제 삽니다. 라면을 뭔 살지 뭐를 살지 몰라요. 뭐 신라면을 살지, 뭐 진라면을 살지, 삼양라면을 살지 이제 라면을 뭔 살지 모르지만 일단 특정 라면을 하나 사겠죠. 그 라면을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와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가지고 와서 끝하면 안 되죠. 결과 제일 중요한 건 라면을 엄마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라면 가게에서 길동이 라면 사기란 라면 사는 동작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은 라면이 나옵니다. 그 라면을 엄마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반환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말하자면 길동이라는 건 엄마가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이에요. 길동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넣어주는데 돈을 넣을 때도 여러분들이 엄마가 10,000원짜리를 줄지 1,000원짜리를 100개 줄지 5,000원짜리를 줄지 아니면 동전을 줄지는 모르죠. 그러나 입력으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돈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이거를 유형이라고 합니다. 돈의 타입을 받아야 돼요. 돈 타입.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5,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를 집어넣을 때는 이 매개 변수는 일종의 그 타입을 가지고 실제로 그 값이 저장될 5,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돈이 저장될 위치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변수를 배울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아서 어디다 넣죠? 주머니에 넣죠. 홍길동이 아니면 길동이가 지갑에 넣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지갑이 일종의 변수예요. 주머니도 변수가 되고 이 지갑 속에 5,000원이 들어갔을지 10,000원이 들어갈지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갈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주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돈을 집어넣을 거는 주머니에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주머니는 돈 타입이다. 돈이 들어오는 돈이 저장되는 돈 타입, 돈들이 저장되는 저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주머니, 지갑.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돈 타입, 돈 유형의 저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들을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적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요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제 5,000원이 있을지 10,000원이 있을지는 엄마가 주기 나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라면 가게에서 처리를 합니다. 5,000원을 내고 혹은 10,000원을 내고 라면을 삽니다. 라면을 사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엄마한테 돌려주죠. 그게 신라면이 될지 진라면이 될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넘겨주는 건 뭐죠? 라면을 넘겨줘요. 그런 건 우리가 타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신라면이 될지 진라면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거 다 라면형이다. 라면 유형이라고 그래요. 라면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환형 여기 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래서 이게 반환해주는 결과물의 타입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요건 라면 타입이 됩니다. 요거는 길동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포켓 아니면 지갑이 되면 원래 이제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뭐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는 타입은 돈 타입이다. 이렇게 되죠. 얘는 타입은 라면이고. 그래서 결과 이 매개 변수 입력으로는 돈 타입을 받아가지고 돈 타입의 어떤 값들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라면 타입을 결과로서 반환해 주는데 그 반환한 건 엄마한테로 가야 되지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줄 땐 이렇게 적어요. 길동한테 길동을 호출해서 돈을 넣어줘서
그가 뭔가 결과를 가지고 반환하는 요 라면을 반환해 준다. 그래서 라면을 반환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죠? 나중에 요 매개 변수 같은 개념은 좀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로 하고 대략적으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가 길동이한테 똑같이 이제 돈을 넣어서 라면 사와라 그랬는데 얘가 꾀를 내 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지금 퇴근하고 있어? 그래 퇴근 중이야. 집 다 와가. 그럴 때 이제 길동이가 아빠한테 아빠 그러면 엄마가 라면 좀 사오라는데 라면 좀 사올래? 하고 아빠한테 라면 사오라고 또 시키죠. 그때 이제 돈을 이제 사실 줘야 되는데 아빠 돈 쓰겠죠. 그러나 이제 돈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빠가 라면 가게에서 돈을 사가지고 그 라면을 그 길동이한테 딱 갖다 주죠. 그러면 길동이는 그 라면을 가지고 엄마한테 딱 주면은 엄마는 길동이가 사온 것처럼 보죠. 이제 아빠가 일리지 않는 한은 길동이가 산 걸로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길동이라는 함수 속에서 또 길동이가 아빠라는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즉 함수 속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아빠가 또 다 누구한테 뭐죠? 또 이렇게 누구한테 사오라고 시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함수 속에서 여러 함수를 계속 부를 수가 있어요. 아까 블록 속에 또 블록이 들어가듯이 함수 속에서 다른 함수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if 형태로 돌아간다고 했죠. if input, process, output 형태로 돌아가는데 이 동작 유형이 네 가지가 존재해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거 나중에 함수 바디고 데이터를 인풋이 들어오는 걸 갖고 처리를 하는 건데 인풋이 들어오는 게 인풋도 들어오고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매개 변수라는 곳에 집어넣어져서 보내지고 그 결과물은 반환형 타입에 집어넣어져서 반환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머니나 지갑에 넣어서 반환되고 얘는 뭐 엄마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쪽으로 넣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인풋 받고 처리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인풋은 받아 먹지만 인풋은 들어오지만 처리를 해서 결과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프린트F 화면에만 보여준다든지 반환값이 없는 거예요. 어떤 디스크에다 저장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환해주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void다 이렇게 얘기해요. void 타입이다.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인풋을 안 받아먹는 경우가 인풋이 없는데 뭔가 스스로 뭔가를 처리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선 스스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된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가 처리를 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인풋도 받아먹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출력 반환도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개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기 바래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풋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반환형이 존재하는 게 한 개의 모듈이다. 혹은 C에서는 그것이 이제 함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언어도 다 대부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간에 그 함수라는 개념 C에서 해당하는 C에서는 그거를 그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자바에서는 그다음에 뭐 그 C++ 같은 데서도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파이썬 같은 데서도 그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는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나 C에서는 함수라고는 이름 붙이지만 함수에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이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붙이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C 프로그램을 한번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가장 간단한 C 프로그램이에요. 한 줄짜리죠. 자세히 보면 두 줄인데 자, 이런 경우 보면은 printf hello world라는 이 가장
그 데니스 리체가 C 언어 책을 처음으로 냈는데 그 C 언어 책의 처음 예제가 이겁니다. 프린트F 해가지고 Hello World 해가지고 이 세상하고 이제 불러 안녕 그러니까 나의 그 프로그램 세상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printf라는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C가 제공해주는. 얘는 이렇게 따옴표로 돼 있는 문자열을 화면으로 출력해 줍니다. printf라는 게. 요 그대로 적으면 그걸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이런 함수가 없다면은 헬로 월드를 화면에 어떻게 뿌리지? 여러분 뿌릴 수가 없어요. 화면을 도대체 화면에다 어떻게 해야 내부에 출력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이걸 운영체제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 printf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여러분은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자, 이걸 불려주고 return 제로 해줬죠. 그건 왜 이 return 제로를 해줬냐 하면은 이 함수는 이름이 메인이라 메인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게 반환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eturn 제로에서 정수형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1이 될지 2가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3이 될지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해 그 함수 내에서 반환해 주는 거고 이 함수는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음수가 될지 양수가 될지 형이 될지 모르지만 정수형을 반환한다는 형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반환형입니다. 그래서 int 정수형이다. 그리고 이름은 메인이다. 그리고 입력은 없다. 입력 매개변수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경우지. 입력은 없고 출력은 내주는 케이스죠. 반환형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printf라는 함수를 하나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첫 줄에 샵하고 include하고 끝쪽 가로고 stdio.h 이렇게 적어 있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stdio라는 건 표준 입출력 이런 뜻이에요. standio.h는 헤더 파일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반드시 앞에 적어줘야 된다는 거를 그냥 알아두세요. 저게 무슨 의미 있냐 하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 stdio.h라는 걸 우리가 헤더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는 입출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명을 이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rintf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이 stdio.h라는 그 헤더 파일을 반드시 내 프로그램 C 함수로 구성된 내 프로그램 속에 C 프로그램 속에 include 시켜줘야 돼. 즉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명령문은 아니에요. 이런 게 명령문인데 이 명령문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명령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샵이라는 걸 붙여줘요. 요거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있는 그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쪽에 포함시켜라 하는 것을 뜻하는 그 컴파일러한테 내려주는 명령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건 기록해줘야 됩니다.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적어주고 메인 함수는 항상 이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중괄호 치고 여기서 이제 printf 같은 게 라이브러리다. 이 printf는 출력 라이브러리예요. 화면으로 출력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요건 헬로 월드만 보냈지만 얘는 여기 보면 이제 \n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뭐가 다르냐? 헬로 월드는 헬로 월드를 찍고 여기서 끝납니다. 딱 여기서 그 커서가 여기서 멈추고 있어요. 근데 요건 /n 치면 이게 new line에서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헬로 월드를 치고 커서가 여기 있지 않고 요거 다음 라인으로 가서 여기서 커서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출력을 내든 입력을 받아먹든 해요. 얘는 여기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또 출력을 내면 여기서부터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그 프린트하고 거기서 끝에서 멈출 거냐에 따라서 new line이라는 거를 더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new line 같은 특수 문자 같은 걸 쓸 땐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또 백슬래시를 갖고 표시를 해줘요. 백슬래시 n은 new line이에요. 나중에 이제 백슬래시 t 하지만 탭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내면서 탭을 쳐서 탭만큼 띄고 싶을 땐 /t 해주면 됩니다. 한 칸을 띄고 싶을 땐 /b 그러니까 블랭크에서 한 블랭크 하나를 띄워주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escape sequence에서 여러분들 특수 문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예는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예는 앞에 예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예는 이제 프린트 F만 하고 리턴이라는 것만 썼는데 이렇게 프린트하고 두 개만, 얘는 이제 앞에 이런 거를 들어갔죠. 요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변수는 이제 다음에서 배울 텐데, 변수는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요건 어디에 잡히냐? 메인 메모리에 잡혀요.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예요. 데이터 값을.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수라고 붙인 이유는 그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장한 값이 5였다 그러면 5를 뭐 6으로도 바꾸고 10으로도 바꾸고 바꿀 수가 있어요.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거를 그 변수 선언한다고 해요. 요 내 함수가 요 함수에서 사용할 변수를 선언하는 건 반드시 함수의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중간에 한다든지 뒤에 한다든지 하는 걸, 그럼 컴파일러 565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놨고, 그리고 변수 앞에는 반드시, 변수는 함수처럼 반드시 이름을 가져야 돼요. 변수의 이름. 여기 x이고 y이고 sum이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값이 저장할 어떤 변수를 잡아서 여기 이름을 x로 잡고 여기는 y라고 잡고 얘는 su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는다. 자, 그래서 요 저장소에는 이제 그러면서 100이라는 값을 요 저장소에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equal이라 붙여서 x가 100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equal을 붙인 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 즉 변수에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x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는 100이 저장되고 y라는 변수에는 200이 저장되고 sum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는 0이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붙은 건 뭐냐면 거기에 저장되는 변수 값의 유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x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는 정수형이 저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0이 정수니까 100이 저장된 거죠. 근데 여기다 말을 자면 100.20 이렇게 소수를 저장하려면 오류를 일으킵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저장소인데 실수를 저장했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켜요. 반드시 정수형 값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variable declaration,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변수는 어떻게 선언되는가 대충 감 잡았죠. 그래서 100, 200 하면 이제 변수 x라는 저장소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값이 저장돼 있고, y라는 저장소에는 200이 들어갔고, sum이라는 저장소에는 그대로 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m이라는 저장소에다가 x와 y 저장소 값을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더한 값을 그 sum이라는 저장소에다 다시 저장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sum이라는 저장소에는 뭐가 저장될까요? x에 100이 있었고 y에 100이 있었으니까 두 개 합친 300이 sum에는 저장되겠죠.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은 x 저장소에는 100, y 저장소에는 200, sum이라는 저장소에는 300이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rintf를 하죠. 출력을 화면에 뿌려주라 이거죠. 그래서 두 정수의 합하고 %d 하고 붙여놨죠. 요 %d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라는 것에 나온 위치에 출력을 해줄 변수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수의 합만 찍고 이게 없으면 여기 이제 필요 없지만 반드시 %가 하나면 찍어줘야 될 변수가 하나. 이게 만약 %d, %d, %가 두 개 나오면 변수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의 합하고 sum하고 찍어주게 되면 이걸 끝나고 나면 어떻게 찍냐면 두 정수의 합 세미콜론하고 300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출력을 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건 이제 다른 거 printf %d%d%d입니다. 이렇게 하고 퍼센트가 3개 나왔죠. 그러면서 x, y, sum 3개를 적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d에는 이 순서대로 찍어줍니다. 첫 순서대로 찍으면 100 더하기 200은 3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퍼센트 해놓고 d를 붙인 건 d는 데시말, 십진 정수라는 의미예요. 십진 정수를 여기다 찍어준다. 그래서 이 x, y 다 십진 정수로 찍어줍니다. 저 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100 더하기 200은 %d입니다. 하고 이때는 퍼센트 하나니까 하나만 찍어줍니다. 여기다 x 찍으면 안 되겠죠? y 찍어도 안 되고 썸을 찍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출력이 100 더하기 200은 300입니다.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장소 개념이 추가된 것을 하나 보여줬죠. 다음 강의는 이제 함수가 추가되는 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